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사전 강의, 명리 기초튼튼반을 시작을 할 건데요. 그 전에 이런 지식과 정보를 알고 명리학을 공부하면 매우 도움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근원적이고 좀 심오한 내용,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 소리야? 뭐 이럴 수도 있는데 함께 저하고 인연 되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4강 진행을 할게요. 진도를 좀 빨리빨리 나갈게요. 영혼이 짠 운명계획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사주 공부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구별에서 체험해 봐야 되는 것들의 8개의 주요 버킷리스트를 확인하는 것이다. 8개만 있나요? 아니요. 그 외에 대운과 세운이라고 해서 10년 동안 들어오는 운을 대운이라 그러고요. 1년짜리 운을 세운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주는 나쁘다, 운이 좋다, 이런 식으로 오늘 운이 좋았어 라는 말은 이 동북아 지역의 이 뿌리 깊은 기본적인 사주팔자의 의식관념이 우리한테 있어요. 즉 중국이나 한국, 일본, 대만 등지 필리핀, 싱가폴 이런 데서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집단 무의식에 공통적 관념이 기본 탑재돼서 태어납니다. 마치 우리가 삼성폰을 구입을 하게 되면 삼성폰에 내가 프로그램을 깔지도 않았는데 삼성폰에서 깔아놓은 기본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애플폰은 애플 기본이 있고 또 내가 만약에 KT나 LG냐에 따라서 SK폰을 사면 SK에서 기본으로 깔아놓은 프로그램이 있고 KT폰을 사게 되면 KT에서 기본적으로 깔아놨습니다. 그냥 디폴트 값에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 그 집단 무의식이에요. 우리도 인간도 태어날 때 어떤 특정한 관념 프로그램이 아예 자동 탑재돼서 태어납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은 주로 대한민국의 민족 역사, 민족 의식에 영향을 주신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의 기상, 일제시대에 일본한테 지배를 당했던 어떤 그런 좀 어두운 어떤 관념, 일본을 이기고 말 거야, 이런 것 같은 느낌. 그런 것들이 집단으로 깔려 있는데 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태어나면 사주팔자 명리학이라고 하는 운명적 프로그램이 우리가 활성화를 시키든 활성화를 시키지 않든 기본적으로 그냥 깔려서 옵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새 거를 샀는데 거기에서 KT에서 무슨 KT 멤버십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깔려 있어. 근데 나는 KT 멤버십 안 써. 그래서 평생 그 기능을 그 소프트웨어를 안 꺼내 쓸 수도 있고 꺼내봤자 그냥 안 쓰고 넘어갈 수도 있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써. 그래서 한국에서 태어났다. 그럼 기본적으로 사주팔자 의식이 우리의 감성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미풍양속에도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사주가 잘 먹힙니다. 사주가 잘 먹힌다? 이게 또 무슨 표현일까요? 가령 이렇게 해보죠. 특정한 사람들만 카카오톡을 쓰고 있다고 해봐요. 그럼 내가 아무리 카카오톡으로 내 카톡 받는 사람들 몇십 분에 어디 모여서 같이 놀자 이렇게 단체 카톡을 뿌렸는데 카카오톡이 사람들한테 폰에 안 깔려 있으면 백날 허구한 날 소수의 카카오톡을 깐 사람들끼리만 연결이 되는데 전 국민이 카카오톡을 깔았어. 그랬더니 내 카카오톡에 카카오페이를 다른 친구한테도 보낼 수 있고 다른 친구로부터 돈을 받을 수도 있고 카카오톡을 깐 사람들한테는 내가 신호도 보낼 수 있고 메시지도 보낼 수도 있고 파일도 보낼 수도 있고 영화도 보낼 수도 있어. 왜? 그 사람도 카카오톡을 깔았고 나도 카카오톡을 깔았으니까. 안 깐 사람 없으니까. 그러면 카카오톡 프로그램은 확산력이 매우 커집니다. 너도 명리학 깔았고 너도 명리학 깔았고 너도 명리학 깔았고 나도 명리학 깔았고 활용성은 떨어지지만 그래 팔자가 있는 것 같긴 하더라 하면 다 깔린 거야. 그게 팔자가 있는 것 같긴. 물론 개 중에는 난 그딴 거 안 믿어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도 꼭 아쉬우면서 사주 보러 가요 이제. 그래서 사주 명리학이 현실에서 힘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좀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영혼이 짠 운명계획서 사주팔자다. 우리는 경험해야 될 것을 경험한다. 우리는 사주팔자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번 지구별 체험에서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는 내용들 그리고 경험과 체험의 내용을 보고 이번 학습 목표가 뭐구나 라고 이렇게 알아볼 수 있죠. 가령 이런 거 있죠. 그 유치원생이 유치원에서 숙제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엄마랑 같이 곤충 채집을 하여 3일 동안 곤충을 관찰하여 그 내용을 엄마와 함께 쓰시오 라는 만약에 미션을 받아갖고 왔어. 사실 그 미션의 숨은 뜻은 뭐냐 하면은요. 엄마랑 시간 좀 보내라는 뜻이에요. 그 미션의 숨은 뜻은 엄마랑 시간 좀 보내. 어머니,
숙제하는 거 좀 도와주세요. 그거 방치하지 마시고.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사주에 예를 들어서 사주에 재성 해가지고 사주에 한 재성이 한 5개 정도 있어. 근데 또 재성을 나타내는 글자가 각자 달라. 뭐 화재성을 쓰고 있는데 뭐 정화도 있고 병화도 있고 오화도 있고 미토도 있고 사화도 있어. 그럼 한 가지 재성 활동하라는 거야? 아니죠. 이런 재성 활동을 했으면 그 재성과 또 파생되는 다른 재물 활동. 사주에 재성 많으면 좋고 나쁜 게 아니라 N잡너라는 뜻이에요. 너 이번 생에 N잡너 하러 온 거야. N잡너, 요즘 젊은이들의 유행어. 여러 개의 직업 활동이나 여러 개의 경제 활동을 동시에 하거나 순차적으로 하든지 직장 다니면서 집에서는 이것 투자. 김밥 팔면서 잘 팔리니까 이것도 해. 무슨 공연장을 운영하면서 부수입으로 액세서리도 팔어. 뭐 이런 식으로 N잡너 같은 활동을 하라는 뜻이죠. 그러면 나는 이번 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직업을 경험할 일이 많겠구나. 근데 싫어. 나 그냥 한 가지 직업, 나 지금 직업 좋아. 나 지금 직업 좋아. 나 그냥 지금 직업만 할 거야. 그러면 자꾸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그 일을 강제로 그만두게 되면서 다른 일을 해야 될 상황들이 타의적으로 벌어지게 되죠. 뭐 회사가 망하든가, 내 몸이 아프든가, 갑자기 기분이 더러워지든가, 뭐 무슨 결격사항이 생겨서 그 회사를 다니지 못하게 될 일이 생기든가. 그런 상황으로 내가 유도가 된단 말이죠. 자율적으로 움직이면 굳이 데미지를 입을 필요가 없는데 싫어. 나 한 가지 일만 30년 동안 할 거야. 그랬더니 재성이 많았더니 막 이것저것. 아니면 아예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나한테 이 일 하라 그러고 저 일 하라 그러고 요 일 하라 그러고 뭐 이럴 수도 있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6세기에 잉글랜드에서 태어났는데 잉글랜드에서 왕의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사주에 재성이 여러 개야. 그랬더니 양을 한 5년 쳤더니 갑자기 왕이 나보고 말을 치라 그러고 또 말을 쳤더니 이번에는 뭐 이리와 늑대를 데려다 기르라 그러고 이번에 또 소를 치라 그러고 또 시간 지났더니 돼지를 쳐보라 그러고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이런 일도 해보고 타의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내가 자의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형태로 봐야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우리는 그 사주의 경험을 하면서 이 사주에 들어있는 숨은 뜻이 뭘까 요거를 좀 유추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유치원생이 엄마랑 같이 숙제해오라고 했다는 뜻은 사실 유치원 선생이 유치원 측에서는 숨은 뜻이 엄마랑 시간 좀 보내라는 뜻인 것처럼 재성 활동을 여러 가지를 하라라고 써 있으면 숨은 뜻은 뭘까요? 다양한 세상을 다루어 보면서 이해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일까? 편견에 빠지지 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훌륭하고 쟤는 여자인데 막 몸 파는 일을 술집에서 하고 있는데 저 더러워, 지저분해, 어떻게 여자가 저런 식으로 돈 벌 수 있어, 난 쟤랑 달라. 아니야. 원래 사람은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직업을 자기 겁재운에 만나게 돼요.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겁재운에 내가 그 경험해 본다고. 그래서 뭐 그거 있어요. 술집에 가서 술집 종업원들한테 진상 부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꼭 겁재운에 망해가지고 자기가 술집에서 일해. 그리고 나서 자기가 진상 당해. 그대로 당해. 자기가 경험해 본다. 남이 되어 본다가 겁재대운이 남이 되어 본다. 겁재대운.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재성 활동을 많이 해보라는 것은 좋고 나쁜 게 아니라 다양한 재물을 다루거나 소유해보거나 관리해보거나 하면서 세상의 견문을 넓히고 차별 없이 모두 받아들여 보라라는 거죠. 그럼 관성이 여러 개면 관성이 모르면 여러 직장을 다녀보라. 그럼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보고 독재 사회에서도 살아보고 뭐 군주제에서도 살아보고 뭐 이런 제도, 저런 방식, 이런 사회를 경험해보라. 그러면 스무스하게 경험해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뭐 미국에서 미국 사회제도화에서 좀 살아보다가 뭐 한국에 와서 한국 제도도 좀 경험해봤다가 좀 되게 빡센 스파르타 같은 곳에서도 일을 해봤다가 되게 느슨하게 집에서 일하시오 하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도 일을 해봤다가 뭐 이런 남자를 만나보기도 하고 저런 남자를 만나보기도 하고 또 이런 간판을 달아보기도 하고 저런 간판을 달아보기도 하고 가끔 어떤 나이가 있으신 분한테 명함을 탁 받았는데 명함에 막 직함이 막 그냥 막 무슨 청소년 연합회 회장에 무슨 라이온스 클럽 이사에 무슨 조직위원회 뭐에 직함이 한 10대 개 달려있어. 이거 뭐죠? 간판을 많이 경험해 보셨군요. 감투를 많이 써보셨군요. 그 사람이 관다자일 확률이 높죠. 아니면 무관일 수도 있어. 무관일 수도 있어. 자, 관다자일 확률이 높다?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즉, 내가 경험하고 체험해 보는 것들이 한 번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번 생에선 이렇게 살아보고, 다음 생에선 저렇게 살아보고, 그전 생에선 이렇게 살아봤고, 요전 생에선 저렇게 살아보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번 생에 체험 영혼이 짠 계획서를 확인을 해보고, 이런 경험을 해보면 되겠구나. 근데 왜 이런 사주를 짰을까? 그래서 저는 이걸 영혼의 의도를 파악해 본다라고 그래서 사주를 보고
영혼의 의도를 파악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주에 뭐 비겁, 재. 막 이렇게 있다. 비겁, 재성 하나. 이거를 단순 무식하게 해석하면은 거지가 될 팔자겠군요. 재성은 하나에 재성 나눠 가질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사람이 일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사주에 기본적으로 체험해 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다양한 여러 사람들이 합심해서 하나의 공동 목표를 이루는 거죠. 오징어 게임에 보면은 서로 각자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딱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막 죽고 살고 막 죽이고 살리고 해. 어떤 목표? 부자가 되겠다. 돈을 벌겠다. 승리하겠다.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뭐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이 다양한 종목의 다양한 주특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목적은 금메달을 따겠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형태죠. 이제 이 사주를 보고 궁겁쟁제라고 해서 그지가 되겠다라고 표현하는데 아니야. 이거만 가지고는 그지가 될지 부자가 될지 모르는 거야. 보통 이런 사주는 다 같이 부자가 되든가 다 같이 그지가 되든가 둘 중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돼? 힘을 합치면 파이를 키워서 부자가 되는 거고 남의 걸 뺏기면은 그지가 되는 거야. 보통 이런 때는. 그럼 이 사주의 기본적인 체험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함께 시장을 공유하여 돈을 벌어보는 미션이란 뜻이에요. 해석이 좋죠? 왜 이런 사주를 뒀을까? 영혼의 의도는 뭘까? 영혼의 의도는 뭘까? 이게 일명은 치즈 하나에 생쥐 5마리 갖다 놓은 거죠, 지금. 실험실에 있는 연구원들이 생쥐의 습성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구나. 치즈를 하나 놓고 배고픈 생쥐 5마리를 거기다 깔아놨어. 뭘 관찰하고 있을까? 과연 얘네들이 서열을 나누거나 순서를 나누어서 치즈를 나눠 먹을 것인가? 아니면 지들끼리 물어뜯고 죽이고 하면서 승자가 독식을 할 것인가? 이런 체험이죠. 그럼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물어뜯고 내 거야 하면서 승자 독식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함께 키워서 파이를 키울 것인가?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에 가면 청평화 시장에 가면 건물 하나에 비슷한 옷가게가 300개씩 모여 있죠. 시장을 공유하는 다양한 사람들이죠. 만약에 평화시장에 300명의 상인들이 하나의 건물에 모여 있는데 그들이 서로 저 가게 물건 나빠요. 저한테 사세요. 저 가게 물건 쓰레기예요. 저한테 사세요. 서로 그러면은 시장 이미지가 다 나빠지겠죠. 근데 만약에 그 시장 상인들이 함께 모여서 가수 불러가지고 이벤트도 함께 하고 쿠폰 만들어가지고 같이 상용하고 광장시장에 재밌는 이벤트 많죠. 광장시장에 가면은 그 광장시장에서만 사용되는 엽전이 있어가지고 그 엽전을 받아다가 이 가게에서 요거 사 먹고 요 가게 그럼 쟁반을 하나 줘. 그럼 식판 들고 이 가게에서 이거 먹고 요 가게에서 요거 먹고 서로 할인권을 같이 공유해. 그래서 공동 마케팅을 해. 그랬더니 10,000원 가지고 한 가지밖에 먹는 게 아니라 10,000원짜리 한 장 가져가면은 10가지 이것저것을 조금씩 먹어볼 수 있어. 이 가게, 요 가게, 요 가게에서. 서로 협력한 거죠. 그래서 광장시장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죠. 이 사주의 미션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시장을 키워보는 경험이죠. 이거는 사주 문제가 아니라 이 사주를 접하게 된 사람의 소양의 문제인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그러면 내 의식 지수가 높고 소양이 크면 보통은 사주를 크게 쓰는 대인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정주영 회장님 보세요. 정주영 회장님 돈 벌어가지고 혼자 먹고 살아요? 아니 정주영 회장님은 돈 벌어가지고 나라를 먹여 살려. 거기 있는 현대 직원들이 파생된 직원들과 가족들까지 합치면 수십만 명인데 뭐 노동자를 막 5만 명을 고용을 하고 있어. 그리고 노동자한테 딸려있는 식구들이 4, 5명이야. 그러면 몇 명이야? 20만 명, 30만 명을 먹여 살리고 있어. 나 혼자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 야, 우리 삼성이 잘 돼야지. 너희도 잘 되지. 현대가 잘 돼야 너희도 잘 되지. 함께 키우라는 거예요. 이게 사주의 미션이죠. 그리고 영혼이 참 어떤 숨은 어떤 의도라고 볼 수 있죠. 아, 이거 배우라는 거구나.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죠. 계속 돈만 벌면 사기당해요. 돈만 벌었더니 그 녀석이 내 돈 빼갔어요. 사기꾼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힘들다는 거죠. 이 사주 미션을 이루기가. 근데 뭐 같이 시장 공동 미션, 상권 활성화 이런 조치를 취해서 함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라. 선수단들끼리 화합을 해서 함께 단체전에서 경기를 해라.
뭐 쇼트트랙에서 서로 성향이 다른 사람들끼리 함께 팀플레이를 해가지고 금메달을 따라 뭐 이런 거. 근데 막 거기서 파벌 나눠가지고 고의로 누구 밀어 넘어뜨리고 예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뭐 고의로 뭐 어느 선수들끼리 모여가지고 다른 선수 왕따시키고 무너뜨리고 이런 식으로. 이 사주가 만약에 걸그룹이면 어떤 형태예요? 여러 명이서 하나의 시장을 공유하니까 걸그룹 하기 좋죠. 근데 여기서 뭐 질투, 시기 이런 거 나오면 곤란하죠. 티 와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자, 이게 나를 실험하게 하는 어떤 미션들이다라는 측면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사주를 이해를 해보자. 그러면은 좀 더 사주를 보는 어떤 해안이 좀 더 열린다. 그런 측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에요. 사주팔자 무엇인가? 사주는 영혼의 자기개발 계획서와 같다. 운명의 흐름인 인생이란 영혼의 자기개발 과정이다. 인생이라는 건 미션의 일종의 진행 과정이다. 역학은 영혼을 포함한 우주 진화의 원리를 탐구하는 포괄적 학문을 말한다. 그 중에서도 사주 명리학은 이러한 역학 중 하나로서 태어난 생년월일시로 8개의 상징화된 에너지표를 만들어서 영혼의 진화 발전 계획인 운명을 추론하고 기륭을 조율하는 실용학문이다. 실용학문이다. 라는 측면에서 좀 방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 사주 배워도 돼요? 그러면 사주 명리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인생 최고의 인문학을 공부하시는 겁니다. 인생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도움되는 인문학을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통은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사주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지금 이 현장 강의까지 지금 오셨을 텐데 이 정도로 열성을 보였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정상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야. 사주에 관심이 생기면서 현장 강의를 들으러 왔어? 이거 뭔가에 조종당해서 온 거예요. 뭐에 조종당했을까?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수호신이 나의 느낌, 생각, 느낌을 조종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연적인 사건들을 만들어내면서 나를 이곳에 앉히게 했다는 뜻인데 어느 날부턴가 유튜브에 명리학 방송이 관심이 있어지고 명리학 방송을 들었는데 들려요. 내 귀에 들려요. 좀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심 있어요 라는 말은 허용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주 명리학에 관심이 생겼어요 라는 말은 그건 어떤 영혼의 의도일까? 한마디로 말해서 나의 인생을 좀 돌아보라라는 뜻입니다. 너무 외적인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지 말고 뭔가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보이지 않는 운명 규칙이 있구나. 그 운명 규칙이 뭘까? 너 한번 생각 좀 해봐 라고 우리한테 신호를 보낸 게 명리학에 관심이 생겼어요. 사주를 좀 배워보고 싶어요.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호신샘의 명리학 강의를 유튜브에서 몇 개 들었더니 이거 나하고 좀 맞는 것 같아. 취향이 좀 맞는 것 같아. 이 선생님한테 배우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것은 연결이 된 거죠. 연결이. 인드라망이 되게 강하게 연결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인연이죠. 자,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 명리학계에서 늘 논쟁 같은 게 있는데 뭐냐면 운명 결정론이냐 선택론이냐. 운명은 이미 결정된 것이냐 선택하는 것이냐라는 이제 운명학에 대한 숙제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명은 결정된 것이 아니라 계획된 것이다. 결정된 게 아니라 계획된 것이다. 계획하고 결정은 무슨 차이가 있을 거야? 내가 유럽 여행 한 달 동안 유럽 여행을 가기로 하고 대략적인 계획을 짰어요. 뭐 계획을 아주 디테일하게 짜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좀 이렇게 군더더기 좀 큼직큼직하게 짜면서 좀 유도리를 좀 많이 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보통 여행을 많이 가본 사람은 유도리를 좀 많이 두는 편이고 여행 잘 안 가본 사람들, 불안한 사람들은 보통 여행사 패키지 따라서 그냥 칼같이 그 여행 일정에 맞춰서 보통 갑니다. 세상은 반드시 이래야 돼! 이런 사람들이 보통 여행 패키지에 칼같이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여행 계획을 짜가지고 왔는데 여행 계획이라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좀 늦어질 수도 있고 좀 빨라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두 개 패스할 수도 있고 대신 A, B 하려고 했는데 대신 CD를 해볼 수도 있고 좀 다른 면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거다. 즉 우리의 사주는 운명 계획서다라는 거니까 일종의 이거를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더 알찬 여행이 될 수도 있고 너무 답답한 여행이 될 수도 있고 만족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만족도가 높을 수도 있다라는 측면으로 봐야 되는 거죠. 자, 우리의 운명은 계획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 근데 계획이라는 거는 유도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연초만 되면 계획 세우죠. 나 살을 5kg 뺄 거야. 그거 지키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지키는 사람 별로 없죠. 그래서 어떤 말이 생겨요? 작심삼일. 사주도 영혼이 짜가지고 온 계획에 나 이번 지구별에서 이런 체험 할 건데 우리가 어떤 좀 빡센 경험과 체험을 짰는데
우리의 에고가 막 너무 괴로워하면은 너무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 막 죽겠어. 돌아버리겠어. 막 이러고 있으면은 야야야 안 되겠다. 얘 죽겠다. 야 난이도 좀 낮춰라. 살 빼러 갔는데 트레이너한테 성금을 주고 PT를 받아. 그래가지고 저 6개월 안에 20kg 빼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성금을 줬어. PT를 받아. 근데 PT를 받고 있는 사람이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오늘 술도 좀 먹고 싶어. 나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싶고 다이어트 적당히 할래요. 그러면은 원래 계획은 20kg 빼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네. 우리 그냥 10kg만 뺍시다. 10kg만. 계획이 좀 오락가락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같은 계획이라도 이만큼의 성과를 낼 수도 있고 같은 계획이라도 이만큼의 성과를 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계획은 이렇게 짰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거의. 그래서 사실 사주를 볼 때는요.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사주의 계획을 보고 지금까지 어느 정도 성취했는지를 좀 확인해 봐야 돼. 이 사람은 성취율이 50%구나. 그럼 앞으로의 미래도 50% 정도 성취되겠네. 판 까고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은 200%를 달성하고 있네. 그럼 앞으로의 미래 계획도 200%로 이루어지겠구나. 그럼 성취후 목표율을 좀 더 높여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다. 자, 지구별 여행으로 온 영혼들은 육체를 입고 물질지구에 첫 발을 디딜 때 우주의 에너지를 부여받는다. 영혼이 육체의 옷을 입고 나올 때 담은 우주의 기운을 파악하여 영혼의 체험 미션을 추론한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서울역에 가서 몇 시 몇 분에 몇 번 트랙에 있는 기차를 탔다고 가정해봐요. 근데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서울역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5번 트랙에서 출발하는 기차가 부산행인지 진주행인지 대구행인지 전주행인지를 보면 이 사람 전주 가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대구 가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울산 가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지구별에 딱 태어날 때 순간에 우주의 기운이 전주 가는 우주의 흐름이냐, 진주 가는 우주의 흐름이냐, 대구 가는 우주의 흐름이냐를 보고 이 사람은 대구를 거쳐 전라도를 거쳐 경상도를 돌아 인천에서 쫑을 치겠구나. 라는 식으로 우리는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인간이 태어나서 응애하고 첫 쉼을 쉬었다는 것은 영성학적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영적 존재가 물질적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영혼적 에너지가 물질화됐다는 뜻이에요. 그 물질화된 순간에 에너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가령 내가 어느 계곡에서 지금 파도에 첨벙 뛰어들어서 다이빙을 할 거야. 근데 그 계곡 밑에 있는 물의 흐름이 한 1시간, 2시간 단위로 물줄기의 방향이 바뀌어. 그래서 어쩔 때는 이렇게 흐르다가 어쩔 때는 저렇게 흐르다가 어쩔 때는 이렇게 흐르다가 어쩔 때는 저렇게 흘러. 저렇게 흐르면 그 물줄기 따라가면 부산 가고 요 물줄기 따라가면 인천 가고 요 물줄기 따라가면 전주 가는 물줄기야. 그럼 그 사람이 몇 월 몇 시 몇 분에 그 물줄기에 퐁당 뛰어들었냐에 따라서 그 물줄기에 그 시간에 태어났어? 20년 후에는 어디쯤 가 있겠고 40년 후에는 어디쯤 가 있겠고 30년 후에는 어디쯤 가 있겠군. 근데 본인이 무리해서 이렇게 헤엄 좀 치면 빨리 도착할 수도 있고 막 헤엄 안 치고 가만히 있으면 좀 시간 좀 더 걸리겠고 아니면 막 특별히 뭐 오른쪽으로 가려고 계속 하고 있으면 저 부산 가려다가 양산 가겠군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되게 험한 물줄기에 뛰어드는 사람이 있어. 험한 물줄기. 어떤 사람은 좀 부드러운 물줄기에 뛰어드는 사람이 있어. 험한 물줄기에 뛰어들면은 빨리 가, 목적지까지. 그리고 수영 실력이 확 늘어. 아주 부드러운 물줄기는 수영 실력도 안 늘어. 세월에 내어라가야 한참 걸려서 가. 그래서 어떤 성미가 급한 영혼 또는 수영을 잘하는 영혼은 그리고 빨리 성장하고 싶은 영혼은 잔잔한 물줄기에 뛰어들지 않고 거친 파도가 헤엄치는 곳에서 팡 뛰어들어. 나는 부산까지 2시간 만에 갈 거야. 야, 그러다가 죽는 수가 있어. 그래도 가볼 거야.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재수가 없고 운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용감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용감한 영혼. 제가 전생에 죄를 졌나 봐요. 근데 이번 생은 왜 이래? 만나는 남자 다 이 모양이고 왜 직장은 이 모양이고 왜 내가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몸이 아프고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죠? 당신이 물줄기를 너무 센 거를 골라서 지금 약간 이런 느낌이죠. 저는 그걸 다른 표현으로 작가가 변태라서 그럽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작가가 누구냐 하면 내 인생을 쓴 작가가 내 안에 있어요. 내가 내 인생 이렇게 살아볼 거야. 소설가가 돼가지고 방송 대본을 이렇게 쓴 다음에 아침에 눈을 탁 뜨면은 내가 쓴 드라마 대본의 주인공이 돼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작가가 욕심이 많아. 그랬더니 자기가 쓰는 소설 속의 캐릭터를 너무 괴롭혀. 좋아하는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는데 사소한 오해가 생겨서 막 헤어지고 그러다 나쁜 남자를 만났는데 고생 좀 하다가 돌고 돌아가지고 그 남자 다시 만나게 되고 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그 막장 드라마 보면은 나오는 주인공들 보면은 우리가 막장 드라마 보면서 가끔 어떤 욕을 하죠?
아, 저 작가 너무하네. 아, 진짜 주인공을 꼭 저렇게 괴롭혀야겠냐?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작가한테 아우, 좀 주인공 좀 편히 좀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보통 작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청률이 안 오르잖아. 아무도 안 보잖아. 야, 이래야 재밌지. 야, 왜 평범한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면 그게 재밌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이 너무 빡세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된다면은 내 인생을 그리고 있는 내 안의 내면에 또 다른 나, 내 안의 내면의 나가 아, 내 인생 작품을 좀 되게 드라마틱하게 지금 쓰고 있구나 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사주의 원리 자체가 태어나는, 즉 물질화되는 순간에 지구별에 흐르고 있던 그 위치에, 참고로 한나란 씨에 태어나도 딱 동시에 태어나도 미국에서 태어나는 거하고 한국에서 태어나는 거 사주 달라요. 중국에서 태어나는 거하고. 왜냐하면 연주하고 월주는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걸로 파악을 하지만 일주하고 시주는 지구가 자전하는 걸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한나란 씨에 태어나도 미국은 밤인데 한국은 낮일 수가 있어. 그럼 한국에서 동시에 태어나면 한국에서는 오시에 태어난 건데 미국에서는 자시에 태어났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위치에 따라서 에너지의 흐름에 따라서 나에게 부여되는 에너지가 다르다. 그럼 이 사주 명리학이라는 이 놀라운 학문은 얘가 몇 월 며칠에 그 강물에 뛰어들었느냐 해서 그 강 물줄기가 앞으로 운의 흐름을 따라서 어디를 굽이굽이 흘러갈 것이냐를 보고 30대에는 이 동네에 갈 거고 40대에는 이 동네 경험할 거고 50대에는 이 지역을 지나가게 돼 있고 60대에 폭포를 한번 지나겠네. 그때 고생 좀 하시고 그 전까지 빨리 수영 실력 키워 놓으시고 60대에 폭포가 있을 거요. 뭐 이런 얘기를 우리는 해줄 수 있다. 라는 측면으로 보면 되는 거죠. 이거 그렇게 치면은 이 사주 만세력이라는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대단하죠. 사주 만세력은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대단한 거야. 가끔 이런 생각 안 하세요? 사주 만세력 누가 만들었을까?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만세력은 흐르고 있었을 텐데 그러면 지구가 태어나는 순간에 만세력을 만들었을까? 어떤 존재가? 이건 나중에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자, 에너지의 알고리즘을 파악하여 내 운명 잘 쓰는 법을 파악한다. 즉 사주라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이라기보다 미래를 유도하는 학문이고요. 내 사주가 좋은지 나쁜지 감별하는 학문이 아니라 내 사주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를 공부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관점으로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왕의 사주, 인생 되게 잘 산 사람의 사주를 보면서 어떤 뭐 큰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뭐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고 큰 명예와 영광을 얻는 사람의 사주를 딱 드러내놓고 사주가 이래서 이렇게 산 거다. 이러면 반만 아는 거예요. 저는 어떤 측면으로 관찰하냐면은 왜 동일한 사주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살고 왜 동일한 사주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살까?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아, 동일한 사주인데 비슷한 상황적 알고리즘이 벌어졌을 때 이 사람은 이렇게 판단했고 이 사람은 저렇게 선택을 했더니 이 사람은 죽도록 고생했고 이 사람은 그걸 전화위복으로 넘기게 되었더라. 아, 그럼 이런 사주는 이런 운명의 흐름을 피하지 말고 이렇게 해보라. 자기가 싫어하는 과목을 학교에서 하니까 학교 안 간 아이가 있고 싫어하는 과목이지만 이를 꾹 몰고 학교에 가서 그 과목을 수강을 해가지고 학교를 무사히 졸업한 아이가 있었다. 아, 그러면 이런 운에서는 이런 포지션을 취해주는 게 유리하다. 사실 이걸 공부하는 게 우리는 명리학입니다. 사주 잘 쓰는 법 배우기. 좋은 사주, 나쁜 사주 가려내기. 이런 거 말고. 저는 그걸 품평회식 사주풀이라 그러는데 품평회식 사주풀이. 대체로 자기 자아 애정 결핍 걸려 있거나 자존감 탁 떨어지는 사람들이 주로 남의 사주를 품평회하면서 위로를 받아요, 자기가. 주로 어떻게 해야 위로가 될까? 아, 이래 그지 같은 사주를, 남자 복도 없고, 넌 자식 복도 없고, 넌 돈 복도 없고, 애정 복도 없어. 그렇게 판단을 해주면은 내 마음에서 이만큼 행복해져요. 되게 저질스럽죠.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누구 욕하면 좀 즐겁죠?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아무도, 전 아닙니다. 이럴 텐데. 아니잖아.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막 한 명 막 비난하면 그 자리에 없는 사람, 화장실 간 사람. 쟤 내숭을 너무 떨어. 잘난 체 너무 하는 것 같아. 쟤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게 품평해져. 이게 남을 내리까면 내가 즐거워. 이게 본성이 그런 게 좀 숨어 있어요. 이게 좀 사주 풀면서 남을 내리까면 즐거워. 그래서 같은 사주라도 어떤 사람이 풀면 이 사주는 쓰레기 사주다.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풀면 이 사주는 어떤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훌륭한 사주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도 이렇게 내리까는 식의 품평회식 사주, 좋다 나쁘다 가리는 거 이렇게 보지 말자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사주 품평회 할 때 뭐 자식 복이 있어요, 부모 복이 있어요, 남편 복이 있어요 이렇게 푸는데 과연 그 부모 복이 남편 복, 자식 복 그거 뭘까?
그게 사람마다 전부 달라요. 자식복. 자식이 잘 돼가지고 부모한테 효도하면 자식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자식이 잘 됐는데 지금 미국 가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나 안 찾아와. 이거 잘 된 건가 안 된 건가? 어떤 사람한테는 안 된 거고 어떤 사람은 잘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내 옆에서 계속 가까이 있어주면서 나한테 이렇게 나한테 잘해줘. 나한테 자식이 잘해주는데 자식이 그지야. 자식 그지야. 막 교도소에 몇 번 갔다 오고 사회 무능력자의 무기력자인데 가끔 그런 거 있죠. 그 엄마들 사이에서 이런 게 있어요. 저기 잘난 자식은 며느리 거고 못난 자식이 내 거다. 이런 말 있어요. 그 어머니들 사이에서 얘기해요. 아들 다 키웠는데 잘난 자식은 며느리의 남자가 되고, 그렇죠? 꼭 못난 자식 결혼도 못 하고 직장도 못 다니고 뭐 사회적으로 무능하고 교도소 몇 번 갔다 오고 그러면 엄마 옆에 붙어 있어. 그래서 엄마한테 잘해. 어떤 게 잘난 거야? 애매하죠. 뭐 점수로 치면 뭐 70점, 80점, 90점인데 그 기준도 사람마다 전부 다를 거 아니에요. 이 복이라는 개념이 그럼 그 기준 누가 정하는 거야? 그 명리가가 정하는 거야? 당사자가 정하는 거야? 명리가의 의식 수준에 따라 다르고 그 사주를 감명받는 사람의 의식 수준에 따라서 달라요. 가령 자식이 버는 돈의 40%를 어머니한테 주고 있어. 그 자식 복 있는 거야? 그 자식 입장에선 그럼 뭔데? 자식 입장에서 부모 복이 없는 거겠네, 그러면. 부모한테 착취당하고 있어. 장윤정은 그럼 어떤 거야? 장윤정은 벌어서 부모님 빚 갚아드리고 지금도 막 돈 뜯기고 있고. 아, 그러면 저기 누구죠? 저기 요즘에 뉴스에 자주 나오는 그 연예인. 박수홍. 박수홍의 어머니는 자식 복 있는 거야? 자식 복 있네. 돈 엄청나게 잘 버는 자식이 가문을, 집안을 다 이렇게 세웠으니까. 그럼 박수홍 입장에서는 가족 복이 없는 거네. 박수홍의 형 입장에서는 형제 복이 있는 거네. 그럼 박수홍 입장에선 형제 복이 없는 거네. 왼수네, 왼수 완전히. 그거 다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복이 있다 없다를 구분하는 거는 돈이 없는 사람한테는 돈 많은 게 좋은 거고 돈이 많은데 사랑이 없는 사람한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중요하고 사랑이 중요한 거야. 그 사람한테는. 각자 입장과 처지가 달라요. 뭐 높은 지위에 있는데 늘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은 자유인이 좋은 거고 뭐 자유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한테 나도 뭐 좀 높은 지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게 좋은 거고 예쁘고 잘생긴 사람한테는 하루만 못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못생긴 사람한테 하루만 예뻐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고 각자 느낌은 다른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사주를 품평회하고 감별하는 사람이 병아리 감별사처럼 감별하는 사람이 이제 사주 잘 쓰는 방법을 봐야 돼.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주를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은 모든 사주는 존귀하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돼요. 모든 사주는 존귀하다. 다른 말로는 모든 인간은 존귀하다. 이게 사실 영성학에서의 기본 규칙인데 영성학에서는 인간을 어떤 관점으로 봅니까? 모든 인간은 존귀하다라고 봅니다. 그럼 모든 인간들, 모든 사람들, 모든 영혼들의 체험 계획서도 존귀하죠. 근데 이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사람은 이거를 계급적으로 구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의 인생이나 사람의 품격을 계급적으로 구분할 때는 이런 분도 있어요. 천격, 귀격 이렇게 구분하기도 해. 이 사주는 천한 사주다. 천격 사주다. 이 사주는 매우 귀한 사주다. 해서 귀격. 대체로 보면은 부귀가 많으면 귀한 사주고 뭐 인비식이 많으면 좀 천한 사주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은데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그게 그 사람의 의식의 성장 과정에 따라서 가치관이 달라져요. 세상 부귀영화 다 경험해 본 사람한테는 인비가 좋은 거고 인비의 가치를 높게 두는 거고 부귀영화를 누려보지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들한테는 제 관이 좋은 거야. 제 관이. 그렇죠? 사람도 좌뇌가 발달한 사람이 있고 우뇌가 발달한 사람이 있죠. 좌뇌가 발달한 사람은 이권에 밝고 합리적인 판단을 중요시하고 돈이 중요하지 사람이 중요하냐 보통 이런 쪽에 좀 더 집중되어 있고 우뇌가 발달한 사람은 감성이 중요한 사람들이죠. 감성이 중요한 사람. 그래서 돈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지. 예를 들어서 내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깜빡 잊고 불을 켜고 나왔어. 돈이 중요한 사람은 30분 잔소리 하는 거죠 이제. 너 그따위로 가니까 그지처럼 사는 거야. 왜 화장실을 이용하고 불을 안 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그냥 하루 잡치는 기분 나쁘게 하죠. 우뇌가 발달한 사람은 불 꺼가지고 0.1원 아끼는 게 중요합니까? 나의 6시간 동안에 내 기분이 중요합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아, 뭔 소리야? 돈이 중요하지. 뭔 소리야? 감성이 중요하지. 내 기분은 돈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뭐 이럴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좋고 나쁘고 존귀하다는 걸 뭐 천하다 귀하다로 판단할 수 없어요. 모든 사주는 존귀한 사주입니다. 모든 인간은, 모든 용어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아, 그러면 쓰레기, 유영철, 연쇄살인마도 존귀합니까? 맞습니다. 존귀합니다. 또 존귀해요. 거시적 측면에서 보면 존귀합니다. 자, 사주에는 스케일과 프랙탈이 있다라는 건데, 이 스케일과 프랙탈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가끔 이렇게 물어보죠. 저는 70억을 벌 사줍니까? 700억을 벌 사줍니까? 7억을 벌 사줍니까? 저의 그릇은 어느 정도 크기입니까? 그럼 당신의 그릇은 당신 쓰기 나름입니다가 정답입니다. 똑같은 사주인데 좁은 곳에서 좁은 일을 반복하고 있으면 요만해지는 거고, 넓은 곳에서 넓은 일을 하고 있으면 이게 700원 벌 거 7억 법니다. 정주영 회장님과 똑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의 직업을 확인해 보면 쌀집 주인도 있고 동사무소 직원도 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 아니 쌀집 주인과 정주영 회장님의 삶의 모습을 좀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알고리즘이 비슷합니다. 둘 다 부지런하고 근변성실하고 자기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삶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둘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님은 비행기 타고 전 세계를 다니며 비즈니스를 하고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쌀집 주인도 똑같이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자전거에 쌀을 싣고 동네를 돌아다닙니다. 둘의 차이점은 쌀집 주인은 그 동네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여기는 하루에 10만 원을 벌고 여기는 하루에 10억을 법니다. 스케일의 차이입니다. 스케일의 차이. 그러면 내 사주가, 내 사주 스케일 크게 키우면 훌륭한 사주겠는데? 그럼 좀 스케일 좀 크게 살아야죠.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보는. 가끔 저 외국 나가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그러는데 사실 외국 나가고 삶의 스케일을 넓히면은, 즉 생활권을 좀 확장시켜서 키우면은 사주의 사이즈가 커집니다. 결국 그건 내가 하기 나름이다. 저는 이 사주의 스케일적인 문제를 그걸로 보는데, 옛날에 동화에 이런 동화가 있어요. 뭐 소금 나오는 맷돌이라는 동화가 있는데 기억나시는 분 있나 모르겠네. 맷돌을 돌리면 거기서 소금이 나와. 자동 맷돌이 돌아가면서 거기서 소금이 나와. 그게 어느 한 집에서만 사용되면 그 집은 소금 부자야. 마을이 같이 쓰면 그 마을이 소금 부자야. 어느 지역이 같이 쓰면 그 지역은 소금 부자가 돼. 근데 그 동화 속에 보면은 그 소금이 나오는, 옛날에는 그게 금이죠. 소금이 중요하니까. 금이야, 금. 그 소금 맷돌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막 피 튀기게 싸우고 사륙을 하고 난리가 났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 맷돌이 바다에 쿵덩 빠집니다. 그랬더니 바닷속에서 무한정으로 거기서 소금을 뽑아내서 바닷물이 짜졌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죠. 그랬더니 바닷물이 짜지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져? 전 세계 사람들이 소금물을 증류해가지고 소금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뭐 이런 거. 내 사주를 나 혼자 쓰느냐, 가족과 함께 쓰느냐, 사회적으로 쓰느냐, 스케일을 이만큼 키우면 전 세계적인 사주가 되고, 이만큼 키우면은 나만의 사주가 되고, 라는 거죠. 이 사주는 그래서 프랙탈이에요. 프랙탈이에요. 프랙탈. 요만하게 쓸 수도 있고, 사이즈가 커져서 요만하게 쓸 수도 있고, 요만하게 쓸 수도 있고. 혹시 그래픽 하시는 분들은 벡터 이미지라는 거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벡터 이미지. 이 사진은 픽셀 방식과 벡터 방식으로 나눠지는데, 사진이라는 게 픽셀 방식이 있고 벡터 방식이 있는데, 벡터 방식은 일러스트에서 쓰는 파일 방식인데 사이즈가 커져도 해상도가 안 변해. 그래서 요만한 사진과 뭐 집채만한 그림이 해상도가 똑같아. 사이즈를 얼마든지 키울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벡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스케일을 요만하게 쓸 수도 있고, 이만하게 쓸 수도 있고, 이만하게 쓸 수도 있고, 이만하게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보통 사주 볼 때 사주를 딱 놓고 알고리즘을 파악한 다음에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라고 들어봐서 삶의 모습이 한 요 정도 사이즈로 살고 있구나. 그러면 좀 삶의 사이즈를 넓혀보세요. 요 정도로 한번 넓혀보세요. 요렇게 살고 있으면 좀 더 넓혀보세요. 뭐 외국에 이민은 못 가더라도 여행이라도 좀 다니면 내 사주의 사이즈를 키우는 데 좀 도움이 되죠. 사주는 프랙탈이다.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이것도 넘어가고 이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자, 이게 오늘 강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각자 자신의 우주를 창조하며 살아간다. 나의 우주를 길들이라. 무슨 말이냐면요. 각자 나의 우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주를 배우실 때 절대 진리라는 게 존재할까?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사주를 공부할 때 절대 진리가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의 사주 방식은 옳고 이 사람의 사주 방식은 틀려.
요 사람의 사주 방식은 반만 맞아. 요 사람의 사주 방식은 3분의 1만 맞아. 그리고 틀려. 그런 걸까? 운명 해석법에 정답이 있을까? 아니요. 우리는 각자 자기의 지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의 인류가 한 70억 된다 그러죠? 80억이래나? 한 70억 정도 된다 그래요. 하나의 지구에 70억이 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70억 명이 70억 개의 지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주는요, 일종의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필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서울시에 살고 있거나 같은 부산시에 살고 있는데 내가 세상을 느끼는 느낌과 다른 사주, 다른 알고리즘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느끼는 게 달라. 똑같은 대통령을 바라보는데 누가 볼 때는 그 대통령은 빨갱이 공산당이고 누가 보기에는 개혁 민주주의자, 누가 보기에는 친중파고 누가 보기엔 친미파야. 그 사람이 같은 행동인데 나의 필터를 보면 빨갱이고 또 너의 필터로 보면 또 그 사람은 민주개혁자야. 전두환을 바라보는 시점도 내가 보기에는 구국의 영웅이고 저 사람이 보기에는 군사독재의 잔재고 똑같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각자 자기의 사고 알고리즘에 따라 다르단 말이죠. 그 말은 각자 자기의 우주를 살고 있어요. 똑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저 사람의 우주 속에서는 이렇게 비춰지는데 똑같은 행동을 했지만 나의 우주에 들어와서 나는 그렇게 다르게 비춰져. 우주의 절대 법칙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요. 내가 믿는 대로 돌아간다예요. 우주는 내가 믿는 것을 현실화시키고 내가 믿는 것을 더욱 믿게 만든다 같은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을 더욱 믿게 만드는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은 가령 어떤 사람이 머리 검은 것들은 걷어서 키우면 안 돼라는 짙은 인간 불신의 관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인생에서 계속해서 나한테 신세를 지고 나서 뒤통수를 치고 가는 배신의 사람들. 그래서 더욱더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머리 검은 것들은 걷어서 키우면 안 돼. 인간은 믿을 것이 못 돼. 차라리 고양이나 키우자. 이럴 수도 있어. 아니, 고양이 키우는 건 좋은 건데 이게 너무 인간을 미워하면 곤란한 거죠. 인간도 좋아하고 고양이도 좋아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신념으로 굳힌 것들은 나의 우주에서는 점점 더 강해져요. 이게 아주 심하게 강해진 사람들이 보통 사회에서 무슨 대접을 받냐 하면은 꼰대 취급을 받죠. 옛날에는 어이없는 상황도 있죠. 옛날에 지역 감정이 심하던 시절에는 경상도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들 싫어하고 전라도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 싫어하고 내가 경상도 사람인데 내 딸이 전라도 남자랑 지금 사귀고 있으면 야, 그 전라도 깽깽이들, 그 깡패 새끼들 진짜 만나지 마. 그들이 다 거지 새끼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확고한 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전라도 남자를 만난 내 딸이 남자한테 피해를 입고 정말 깡패였어. 이런 상황들이 자꾸 벌어져. 그런 식이죠. 내가 믿는 것을 현실화시키게끔 나의 우주가 변화합니다. 자, 그 말은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의 우주를 길들이라. 각자 나의 우주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우주하고는 비슷하기도 하지만 달라요. 서로 비슷한 우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공유가 잘 될 거고 사상 공유. 그래서 광화문에서 태극기 들고 데모하시는 분들은 비슷한 우주를 가지고 계신 거죠.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요즘 광화문에서 집회가 양쪽에서 다 한다 그래도 진보 쪽에서도 집회하고 촛불 집회하고 보수 쪽에서도 집회한다 그러는데 서로 이런 우주를 공유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지금 데모하고 있고 저런 우주를 공유하는 사람끼리 데모하고 있죠. 아무튼 우리의 세상은 각자 내가 창조해 나가는 나의 우주입니다. 자, 그러면 명리학도요. 이 사람의 우주에서는 이게 맞고요. 저 사람의 우주에서는 저게 맞고요. 저 사람의 우주에서는 저게 맞아. 가령 어떤 명리 선생님,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선생님은 옳고 이 선생님이 틀린 게 아니라 보통 자기 명리 해석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기 우주에서는 다 그런 현상만 나타난다라고 이걸 확실히 굳혀버리신 분이야. 가령 이런 분이 있어요. 어떤 명리 선생님이 대체로 유흥가 많은 쪽에서 철학관을 하고 계신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셔. 야, 내가 사주 딱 보면 너 술집 여자인지 내가 다 알아봐. 지금 술집 여자 아니라고? 걱정 마. 1년 후면 술집 여자 될 거야. 근데 신기하게도 그 선생님은 거짓말을 한 게 아니야. 실제 그 선생님 때 사주 보러 오는 손님들이 주로 다 유흥업소 여성분들. 아니, 유흥업소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참, 아주 스펙타클한 물 속에 뛰어든 영혼들이죠, 이제. 사실 공주처럼 그냥 편안한 집에서 그냥 튜브 타고 둥실둥실 이렇게 떠다니는 분보다 막 파도 치는 곳에서 막 오프 하면서 보는 그분들이 더 용감한 영혼들이야. 그러니까 사실 험한 일 하시는 분 욕하면 안 돼. 용감한 영혼들이야. 박수 쳐줘야 돼. 훌륭한 분들이야.
어우, 진도를 엄청 빨리 나가고 계시구나. 쓴물, 단물 다 겪으면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사주 보러 온 여자 다 유흥업소 여자. 실제로 그 선생님한테 그 사주는 그 어떤 그분의 패턴이 있어. 사주에 이런 글자가 있고, 뭐 도화살이 있고, 뭐 몬살이 있고, 뭐 원진살이 있고, 그러면 얘네들 다 술집 여자야. 정말 술집 여자야. 왜? 그 선생님의 우주에서는 주로 그런 사주를 가진 사람들이 직업이 다 술집 여자야. 그게 그 선생님이 길들인 그분의 우주야. 그분의 우주야. 근데 어떤 공무원, 관조직, 학교 근처에서 사주를 보시는 분들은 내가 탁 보면 너 공무원인지 다 알아. 너 공무원이지? 너 직업 뭐야? 너 학교 선생이지? 학교 선생 하면 다 공무원이야. 왜 주로 사주 보는 같은 패턴인데. 같은 패턴인데 어떤 사람이 보면 쓰레기 사주고 뭐 깡패고 근데 똑같은 사주인데 어떤 명리가한테 가면은 당신 경찰이군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 경찰이에요. 당신 부자시군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자. 똑같이 군겁쟁제인데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거지야. 그게 각자 나의 우주를 길들인 거예요. 자,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명리학이라고 하는 나한테 디폴트 값으로 깔려있는 이 소프트웨어를 이제 활성화해서 지금 써야 되는데 업그레이드 몇 번 해야 돼요. 여러분 그 기본으로 깔려있는 프로그램 쓰려고 하면 업그레이드를 해서 쓰십시오. 뭐 이러고 나오죠? 업그레이드를 한 서너 번씩 할 수도 있어요. 업그레이드를 해서 내가 이제 활성화해서 쓰겠다는 거야. 운명 예측 프로그램인 명리학을 쓰겠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처음에 어떻게 길들이느냐에 따라서 나의 우주에서 재수 없는 일만 주구장창 일어나게끔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재수 좋은 일이 또 주구장창 일어나게끔 활성화시킬 수가 있어서 그래서 사주를 처음 배울 때 어떤 관법으로 배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저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는 틀리고 누구는 맞고 왜? 각자 진리는 각자 개인의 하나씩 다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진리를 추구하는 구도자가 이곳에가 이게 진리인가? 이 영성단체는 아닌가 보다. 여기가 진리인가? 이 영성단체도 아닌가 보다. 여기가 진리인가? 그래서 스승 찾아 평생 돌아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결국 죽을 때 진리는 뭔가 이러고 돌아가신단 말이죠. 진리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신념으로 굳히게 되면 그게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좀 열성 종교단체의 분들 중에는 늘 종말론을 외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있으면 지구가 차원 상승을 해서 다 불지옥에 떨어질 것이고 선택받은 14만 4천 명만 뭐 살아남을 것이다. 이제 이런 소리들 하시는 분. 길에도 많잖아. 뭐 도를 아십니까? 해가지고 네가 잘못된 거는 다 조상한테 제사를 안 지내서 그런 거니까 성의껏 조상한테 제사 좀 지내라 하시는 분들. 그분의 세상에서 그게 진리야. 그분의 세상에서. 그러니까 재밌는 거 있어요. 그분들 5, 6년 정도 지나면 갑자기 마법에서 풀려요. 내가 미쳤지.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해가지고 그 도를 아십니까에 계시다가 나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된 거지? 내가 미쳤었나 봐. 이런 거야. 그것도 경험해야 될 걸 경험해서 그러니까. 자, 각자 자신의 우주를 창조하며 살아가고요. 나의 우주를 길들입니다. 여러분이 사주관법을 배우시면서 재수 없는 관법으로 배우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뭐 관사론잡은 재수가 없고 기토탁이면 재수가 없고 군겁쟁제는 거지가 되며 형사를 가지고 있으면 사건, 사고, 소송에 휘말려서 맨날 내가 교도소와 깜빵에 가게 되고 자식 자리에 편인이 있으면 자식이 급사를 하며 남편 자리에 백호가 있으면 남편이 혈광사를 하게 되고 일지 자리에 뭔 상관이 있으면은 뭐가 재수가 없고 재성이 없으면 돈이 없고 관성이 없으면 직장이 없고 남편이 없고 이런 식으로 전부 배우게 되면은 여러분이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들의 우주에서 그렇게 벌어집니다. 그러고 싶으세요? 피곤해. 그러면 한번 관념을 그렇게 길들여버리면 그거 바꾸기가 진짜 힘들어. 옛날에 무슨 피아노 강사가 좀 배운 사람은 100만 원, 안 배운 사람은 50만 원, 뭐 이러고 피아노. 아니 왜 배운 사람한테 100만 원이고 처음 배우는 사람은 50만 원입니다. 잘못된 주법 다시 원상태로 돌리면 돈이 더 들어.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명리를 처음 받아들이실 때 사주를 바라보는 관점을 유연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유연하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구나. 대체로 자신의 의식 수준에 맞는 손님들을 인연돼서 만나게 됩니다. 세상을 진짜 거칠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은 주로 다 거칠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내 우주에서 만나게 되고요. 대체로 세상을 약간 관조하면서 관찰자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주를 배우시면서 나의 우주를 길들이세요. 참고로 사주를 잘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나의 우주를 잘 길들여 놓으면 돼. 내 우주에서는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산다라고 길들여 놓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점차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나의 인생도 그렇고 남의 인생도 그렇고
그러면 관사론잡은 남자복이 없고 팔자가 세며 재수가 없다가 아니라 관사론잡은 이런 조직에서도 일해볼 수 있고 이런 조직에서도 일해볼 수 있면서 이런 가치관도 가져볼 수 있고 저런 가치관도 가져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가치관을 유연하게 만들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실제 그렇게 벌어져. 재밌는 거 있어.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제가 비겁다자 강의를 좀 많이 해서 비겁다자분들이 많이 오세요. 딱 사주를 보면은 공통적으로 하나면 제가 딴 데서 사주를 여러 군데 봤는데 다 제가 거지 사주래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서 그럼 현재 진짜 거짓입니까? 아니요. 제가 지금 사업체를 5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어디하고도 지금 해외 프로젝트 지금 같이 연계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국가기관하고 여기하고 민간 업체 5개 모아가지고 함께 공동사업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어요. 그럼 당신 사주에 맞는 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나의 우주에서는 사주 잘 쓴 사람들이 사주를 보러 와요. 나의 우주에서는. 비겁다자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렇게 쓸 수도 있는데. 근데 비겁다자는 볼 필요 없어. 다 거지야. 비겁다자는 다 거지야. 네 거 다 뺏기고 부모한테 뺏기고 자식한테 뺏기고 형제한테 뺏기고 동업하면 안 되고 사람 만나면 다 뺏겨. 너 보이스피싱 백발백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정말 비겁다자들은 그런 사람들만 나한테 찾아오고요. 혹시 내 사주가 그런 식이면 난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자기 사주 절대 저주하지 마세요. 자기 사주 절대 비하하지 마세요. 내가 이래서 팔자가 더럽구나. 이러면 팔자 더러워질 확률이 1% 증가하셨습니다. 다음날 또 한숨을 쉬면서 내가 이러니 팔자가 이러지고 또 팔자가 나빠질 확률이 1% 증가하셨습니다. 내가 믿는 신념대로 나의 우주가 길들여집니다. 그래서 사주를 잘 맞히는 방법은 나의 우주를 나의 관념으로 길들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의식, 생각의 집합인 관념은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다. 관념으로 나의 우주를 내 방식으로 길들이라. 이 관념의 다른 표현이 징크스라는 것도 뭐 포함되죠. 뭐 종교도 있고, 뭐 사상도 있고, 철학도 있고, 관념. 내가 뭔가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의식의 집합. 이게 관념인데, 뭐, 징크스 있잖아요, 징크스. 666을 보면 재수없다. 외국 사람들은 검은 고양이 보면 뭐 재수없다. 한국 사람들은 사자 보면 재수없다. 뭐 이런 것들. 19금 하면 뭐 야릿하고 묘한 느낌. 뭐 이런 것들 다 관념 같은 거죠. 이 관념을 어떻게 길들이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렇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택시기사였는데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마다 늘 이런 얘기를 아침에 첫 손님으로 안경 쓴 여자가 타니까 재수가 없어 그러는 거예요. 죄송해요. 안경 쓰신 여자분들. 그 옛날에는 약한 자를 그렇게 괴롭힘으로써 대리만족을 얻는 그런 나쁜 징크스들이 많이 있었어요. 약한 사람 대표적인 누구? 여자. 네. 여자가 안경 쓰면 똑똑한 여자니까 더 재수가 없죠, 이제.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뭐 임산부가 타면 재수가 없다는 둥, 뭐 안경 쓴 여자가 타면 그날 재수가 없다는, 되게 안 좋은 징크스죠. 되게 참 안타깝죠. 근데 문제는 실제 택시, 요즘 얘기가 아니에요. 30년 전 얘기입니다. 저 어릴 때. 3, 40년 전 얘기인데. 저희 아버지도 벌써 돌아가신 지가 벌써 30년 가까이 되시니까. 택시기사들, 아저씨들끼리 모이면은 맨날 오늘 이런 손님을 태웠더니 재수가 없어. 공통적으로 아침에 첫 손님 여자 타면 재수 없다는데. 근데 그렇게 믿으면 믿을수록 그 작용력이 점점 커져서 정말로 아침에 첫 손님으로 여자 타면 그날 재수가 없어. 뭐 딱지를 끊고 개를 치고 뭐 교통사고가 나고 밤에 술진상을 만나가지고 돈 떼이고 뭐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침에 탄 여자 때문이에요. 내 관념 때문이에요. 내 관념 때문이에요. 내 관념이 현실을 끌어와요. 정말로 그런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일종의 관념이라는 거는 내 안에 작가한테 보내는 주문서 같은 거예요. 666을 보면 그날 재수없게 해주세요 라고 내 관념을 믿고 있으면은 시계가 뭐 어디 숫자가 666이라고 써있네. 원래 악마의 숫자구나. 큰일 났구나.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444 4시 44분 가리키고 진짜 이거 죽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관념을 내가 바꾸면 돼. 저는 관념을 어떻게 바꿔놓고 있냐면 1111 하면 천사가 날 지켜보고 있다라고 해요. 어느 날 시계를 딱 봤는데 1시 11분이야. 지나가는데 번호판이 1111이야. 어느 집 주소가 1111이야. 그럼 천사가 나를 지켜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느 날 2시 02시 22분 또는 22시 22분 뭐 2222 이렇게 나오면은 천사가 지금 네 옆에서 너랑 같이 하고 있다. 뭐 이런 형태로 보는 거죠. 뭐 4시 44분 그러면 444가 모여 있으면 이것도 행운의 징조겠구나라고 생각하면 행운의 징조고 재수가 없겠구나라는 관념을 만들어내면 재수가 없어요. 사주가 이게 좀 밑바닥에서 민중들에게 많이 퍼지다 보니까
이 명리가 입장에선 돈 벌려면 재수 없다는 소리를 해야 돈이 벌리지, 너 재수 있어 그러면 손님이 다시 안 와요. 뭐 재수 있는데 뭐하러 사주를 보러 와. 주로 사람들한테 너 내 말 안 들으면 큰일 나 하고, 이거 소시오패스하기 좋은 학문이거든요. 이게 악용을 하면은. 그러니까 주로 사람들한테 너 자식 복 없어, 너 자식 태어나면 큰일 나, 넌 자식 없는 게 넌 아서부터 너 때문에 네 자식이 안 돼, 이런 소리라도 한번 해봐. 너 때문에 자식이 안 돼. 이제 진짜 돌아버리죠 이제. 너 때문에 자식이 안 돼, 너 때문에 부모가 일찍 죽어, 뭐 이런 소리라도 해봐. 이제 돌아버리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기도를 해. 너 정성을 보여봐. 매년 와서 이거 해야 돼. 너 한 달에 한 번씩 나한테 와서 이거 해야 돼. 예전에 한번 어떤 여성분하고 상담을, 그런 사례 자주 보는데, 그 예전에 좀 명리하는 사람을 사귀었는데, 그 명리한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여자분인데 좀 예쁜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그 명리가 선생님, 그 명리가를 좀 사귀었는데 나보고 속세 인연이 없고 철학이나 종교에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며, 당신은 세상과 인연이 없어서 부모 복도 없고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으며 평생 병고에 시달리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종교나 철학에 귀의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구원을 받으래요. 그게 뭔 소리야? 나사기란 소리잖아. 명리가가 자기 만나는 소리야, 자기 만나는 소리.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분이 계속 마음에 씨가 돼가지고, 저 어떡하죠? 제가 이래서 계속 재수가 없는 건가요? 저 그 사람 만나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 명리가가 당신한테 흑심이 좀 있나 보네요. 한쪽 귀로 흘리십시오. 그딴 데다가 명리 쓰면 큰일 납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일종의 상대의 관념, 내가 믿는 대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약해질 때, 마음이 약해질 때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말에 정말로 내가 그걸 믿게 되고 매달리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보이스피싱이나 각종 사기들이 의식이 높을 때는 다 그런 사기에 안 걸리는데, 내 마음이 되게 심약해졌을 때, 뭐 남자랑 헤어져서 막 죽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고, 막 큰 재산을 날리고, 막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뭔가 안 좋은 상황에 처말려서 내 의식이 한참 떨어졌을 때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에 휩싸입니다. 자, 우리는 명리학 공부를 하면서 운명 돌아가는 규칙을 공부를 해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 나의 운명 내가 창조하고요. 사주 잘 맞추려면 나의 우주 잘 길들이면 됩니다. 잘 길들이십시오. 뭐 아침에 여자를 택시에 태우면 재수없다 이런 거 길들이지 마시고, 사주의 모든 작용은 다 이유가 있구나라고 봐야 되는 거지, 신이 나를 미워하셔가지고 나한테 나쁜 글자를 잔뜩 넣구나가 아닙니다. 신은 우리를 미워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너 엿먹어라 하고 나한테 관사론점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자, 사주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할까? 자, 뭐 제가 중요한 얘기들 뭐 많이 했는데요. 이런 얘기들, 스토리텔링 명리를 추구를 해보라. 이 얘기만 더 하고 좀 마무리를 짓게요. 스토리텔링. 사주를 이야기식으로 풀어보아라. 이야기를 만들어 보아라. 그리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면 된다. 요거 좀 하죠. 다방면의 책 좀 많이 보세요. 물론 책을 많이 볼 수도 있고, 뭐 드라마를 많이 볼 수도 있고, 뭐 다큐멘터리를 많이 볼 수도 있고, 제일 좋은 건 내가 다 경험해 보는 거지 뭐. 내가 다 경험해 보는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다 경험해? 내가 무슨 뭐 혁명의 중심에 설 수도 없고, 무슨 하버드의 공부벌레가 될 수도 없고, 내가 다 경험 못 하니까 최대한 내가 경험해 보는 거는 경험해 보는데, 내가 못 경험하는 거는 남의 경험을 간접 경험하는 방법이 있죠. 뭐 옛날에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책 많이 보는 거고, 그래서 견문을 넓히는 거고, 요즘에는 뭐 유튜브나 뭐 드라마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세상 견문도 좀 넓힐 수 있죠. 물론 내가 어느 정도의 좀 내구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왜 인터넷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할아버지가 인터넷을 막 시작하시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보이싱 걸리고, 스팸 메일을 받아가지고 이상한 데 편지 쓰고, 내 컴퓨터에 바이러스 깔고, 개인정보 다 유출되고, 이게 처음에 겪는 시행착오 같은 거지만, 어느 정도 능숙해지시면 이제 인터넷을 잘 활용을 해서 옳은 정보, 안 옳은 정보, 쓰레기를 걸러내실 수 있는 거예요. 자, 다방면의 책을 좀 많이 보세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 들어요. 저는 지금도 1년에 책을 한 100권 정도씩 읽고 있는데, 1년에 한 100권 정도씩 읽고 있어요. 100권씩 읽을 때마다 모르던 것이 막 알게 돼요. 계속 성장을 해요. 책이라는 것에 그 작가의 10년, 20년, 30년의 내공이 들어있는데, 그 책을 내가 하루 이틀이나 2, 3일 만에 다 읽어버리면 그 작가의 20년, 30년의 내공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수십 년의 인생을 살면서 알게 된 터득한 것들, 합치면 한 1000년? 2000년 되겠죠? 1000년, 2000년 정도 살아본 지혜를 책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장담하는데, 사주가 안 풀려요 하시는 분은 1년에 책 100권만 읽어보십시오. 뭐 매년 아니더라도 일단 처음에 100권만 읽어보십시오. 처음부터 100권 읽기 힘들면 일단 50권부터 읽어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권씩 해서 2년에 100권 읽어보십시오.
그래 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책 읽는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왜?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면 샥 패스해버리니까. 자, 다방면의 책을 많이 보면은요, 세상을 보는 견문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폭넓은 지식의 이해와 수용이 필요하게 되고요. 원래 사주라는 것은 결국 운명을 이해하고 인생을 이해하는 건데, 운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1층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와 건물 5층에 올라가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건물 20층에 올라가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만 세상을 보는 견문이 다릅니다. 1층에서 바라볼 때는 바로 코앞에만 보이죠. 뭐 담벼락 같은 거 있으면 그 뒤가 안 보이죠. 5층에서 바라보면은 한 500m까지는 쭉 보이죠. 하지만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모르죠. 한 30층 정도 높이에 가서 올라다 보게 되면 여기에는 뭐가 있고 그 뒤엔 뭐가 있고 저 멀리 뭐가 있는 것까지가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견문을 넓히면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는 높이도 견문도 수용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책 많이 보세요. 좋다 나쁘다의 이분법적 판단 내리기에서 벗어나라.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고 이번 시간에도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해드립니다. 좋다 나쁘다의 이분법적인 거는 내 의식 수준의 발달에 따라 전부 차이가 있습니다. 대체로 도사 같은 사람들, 가짜 도사 말고 진짜 도사 같으신 분들이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무소유, 뭐 탐욕에서 벗어나라, 뭐 세상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뭐 돈 그런 거 나 그냥 필요 없고, 나 그냥 내가 원하는 정도의 소박한 일상의 행복을 꿈꾸는 거, 그분들한테 그게 좋은 거야. 굳이 좋은 거 나쁜 거를 따지면 그분들한테는 그게 좋아. 근데 일반적인 평범한 중생들은 뭐 100억 당첨되고 뭐 부자고 뭐 돈 많고 이런 것들을 좋게 보지. 그러니까 나의 의식 수준에 따라서 좋다 나쁘다는 전부 다르다. 모든 사람은 다 존귀하고 모든 사주는 다 존귀하다. 필요한 경험을 하는 것이다. 나쁜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보십시오. 그러면 사주가 보입니다. 네. 나의 계획은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이제 본 강의가 시작되면은 함께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4시간 동안 저하고 함께 사주 운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주된 내용은 사주에 문법이 있다는 거고요. 이 사주의 문법을 알면 사주를 스토리화할 수 있다는 거고 모든 경험과 체험은 좋고 나쁜 게 아니라 다 필요한 것이고 그러한 경험과 체험을 무서워하지 마라. 충분히 경험하고 느껴보자. 그럼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다 같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것들이 너무 힘들고 빡세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걸 군대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일반 훈련소에 들어간 게 아니라 장교 훈련소에 들어왔구나. 그래서 남들은 행군 훈련 5km밖에 안 하는데 나는 행군을 80km를 행군을 100km짜리 행군을 하고 있구나. 근데 내가 이 장교 훈련소를 무사히 통과하고 나면은 나는 일반적인 사병이 아니라 장교가 되겠구나. 이런 측면으로 보십시오. 감사합니다.